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15회에 걸쳐서 이제 우리 사례형 집중 담당에 된 오지원 선생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형법 8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소 7회를 할 건데 작년에 가까스로 이제 보강을 안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은 뭐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사례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회차가 15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법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은 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대비는 따로 조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물론 뭐 올해 객관식을 한 30, 한 서너 개 맞았다. 뭐 그런 분은 가볍게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비만 분들은 좀 이제 객관식 대비해서 객 문제집이라도 좀 푸시고 그렇게 좀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균형이 맞게 되고, 그리고 또 수업 듣다 보면 이제 본인이 하는 내용이 한 절반 정도 내지 아마 5, 60%한 요 정도밖에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들은 부탁드리는데 이 기회에 총론 부분에 그 부분이라도 기본 강의를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총론 부분을 잘 모르면 절대 사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사실상 뭐 강론의 판례들 몇 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문제집이요. 총론적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긴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야. 그래서 제 뭐 기본 강의도 2개 있어요. 제 책으로 한 기본 강의도 있고 요론으로 찍어놓은 기본 강의도 있고 그리고 총론도 나눠놨고요. 강론도 여러분 막 나눠놨어. 그러니까 알아서들 필요한 부분들 해서 조금 보완을 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지나고 나면 바로 우리 진모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형사 할 텀에 자기 보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유난히 좀 인텐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좀 걱정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레벨업은 하나하나 좀 이제 이렇게 해서 24회 걸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쪽에서는 그걸 다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면 또 보강이가 근데 또 저는 보강을 되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시간 내에 끝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시험은 제가 이제 원래 저기 계획서는 주 2번이었는데 주 3회로 할게요. 주 3회로 하고 대신에 이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여러분 답안 내시면 돼요. 매일 쓰세요. 매일 쓰시는데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코멘트해서 드리는 것은 이틀에 한 번 정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은 관계로 제가 여기도 있고 저녁 수업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는 못해서 반반 나눠서 하는 거니까 아까 명단을 쭉 보니까 이시성 앞에까지 기억성부터 이응해서 이시성 앞에까지가 1조에 1조 그분들이 이제 내일은 없고 토요일부터 냅니다. 토요일부터 1조 내시고 그 다음 월요일 날은 2조 이시성 밑에 분들 그분들은 저한테 내시면 되는데 CBT 작성하셔서요. 제가 이제 연락처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캡처하든지 그러니까 저장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학원으로 보내지 마세요, 제발. 그 다른 레벨업 받아서 자꾸 학원 CBT로 보내서 잘못했는데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까지 해가지고 늦은 뭐 오후일 수도 있겠지만 해가지고 어쨌든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써가지고 잘못된 부분 좀 얘기해드리고 이제 수정을 좀 하라고 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걸 좀 스스로 이용하세요, 여러분. 안 내면 저는 좋아요. 놀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많이 내면 전 또 그만큼 이제 애써서 해드릴 테니까 저를 많이 활용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걸 처음에 자기가 낸 거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한번 봐봐요. 상당히 좋아져요.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발전 없는 사람 제가 욕 되게 할 거예요. 지적을 했는데 안 바뀌면 제가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가 좀 지적해 드리는 것들은 좀 바로바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바로 이제 수업 좀 나가 있고, 그럼 일단 우리 사례를 나가고, 형사단은 이제 복습용으로 좀 할 거예요. 다음날 시작할 때 어제 배웠던 내용들 복습한 차원에서 좀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도중도중에 음영 들어간 데가 있을 거예요. 음영 들어간 거 있죠?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상 있는 거야. 다 똑같은 내용들. 그렇게 돼 있고, 가끔 이제 이 버전이 더 신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이제 사례 조금 옛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좀 더 편하게 제가 바꾸는 문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에 가면 작년에도 이제 우리 제 수강생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이 요거 갖고 딱 시험 전날 봤대요. 우리가 이제, 민사는 그래도 하루 쉬고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법은 원래 한참 있다 보니까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형사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기본서 이런 거 어떻게 봐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보니까 한 2시간 반, 3시간 내에 보여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요게 이제 객관식은 다 커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고 사례 중심인데 중요 판례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게 커버가 다 돼요. 그래서 나중까지 이건 좀 잘 활용을 하십시오.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책도 예쁘게 나왔죠? 자, 오늘 앞에부터 보도록 합니다. 맨 앞에. 자,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일 모레가 새 타임이어서 죽을 것 같아 지금. 자, 우리 6페이지 좀 가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맨 앞에 이제 부작위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사례에서 부작위범은 기본적으로 부진정 부작위범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제 와서요. 진정 부작위범 관련한 판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 공중위생법 위반 관련해서 신고 의무. 그래서 이제 진정 부작위범 쪽인데, 여러분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 구별 기준 아시죠? 형식설에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딱 봐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성립되는 범죄면 그걸 써야죠 해요. 진정 부작위범인지 부진정 부작위범인지 하셨죠. 그래서 형식설에 따라서 문헌의 그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문헌 형식에 따라서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으면 진정 부작위범. 그 다음에 원래 자기로 범하는데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으면 부진정 부작위범. 그렇게 이제 먼저 쓰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최근에 판례가 자본시장법 위반도 하나 있고요. 구정신보건법 위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공중위생법까지 해서 총 3개 판례가 기본서들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요새 좀 다른 직렬에서도 물어보더라고. 진정 부작위범.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 책에는 안 실려 있어요. 그냥 우리 직렬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 근데 이제 타 직렬에서 진정부작위범 공동정원 관련해서 나온 것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 책으로 봅시다. 우리 이제 부진정부작위범만 있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을에게 전화하여 도움에 감사하다 말하고 인근 술집으로 나오라고 한 후 밤새 술을 마시며 놀았다. 취기가 오른 을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나 갑은 만취 의식을 잃은 채 술집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는데 술집 사장 정은 갑의 주머니에서 현금 200을 발견, 술값 100만 원을 꺼내갔다. 이건 여기서 문제 아닙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만약 보세요. 술집 사장 정이 퇴근하기 위해 잠든 갑을 깨우려고 몇 차례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자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끈 채 퇴근해 버렸는데 갑이 다음 날 얼어 죽었다면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와 갑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나누어 정의 재책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여기서는 고의 성부부터 이제 고의로 해서 구성 요건을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반드시 논의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구성 요건 이런 거 포섭을 할 때 고의를 항상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고의를 써야 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 딱 봐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써주는 것이고 또 이제 미수범 나올 때 그럴 때는 고의를 먼저 확정을 좀 하십시오. 아셨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문제 자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 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위한 살인이 논의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거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만 있었다고. 그러면 살인의 고의는 없죠. 살인의 고의는 없어. 무슨 죄가 될까요? 무슨 죄가? 이게 의외로 과실치사만 쓰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유기예요, 유기. 예, 이런 게 이제 케이스를 안 풀어봐서 그러는 건데 항상 살인의 고의 없으면 유기로 가세요. 근데 이 문제가 딱 좋은 게 이 판례 알고 계시는 판례죠. 우리가 이제 주점, 주인, 어떤 의무, 계약상 부조 의무가 있어요. 부수적 주의무에서 이걸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유기죄에서 보호무의 주체가 딱 둘밖에 없잖아. 법률상, 계약상. 하셨죠? 그리고 우리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지위에서 법률, 계약, 조리, 선행위. 그래서 이제 계약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내기가 딱 좋은 문제였거든.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2017년 6회 이제 기출 사례입니다. 기출 사례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일단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보증인 지위, 그거에서 이제 하나 쓰는 것이고 또 뭐예요? 유기죄에서 죽을 것을 예견만 했을 때는 유기치사입니다. 유기치사. 거기에서 이제 보호 의무 그거를 써주는 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보호 의무 관련된 그 계약상 부조 의무 그 내용을 쓰는 게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가 이거 레벨업에서도 한번 문제를 이걸 냈었는데 두 번째 거를 과실치사라고 쓴 사람이 꽤 있었어요. 물론 이제 유기치사 쓴 사람도 꽤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이제 케이스 풀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케이스 풀면서 제가 어떤 문구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뭐를 써라 이런 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형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아시죠?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쟁점 정리 잠깐 가서 보시면 술집 주인 정이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끄고 만취한 갑을 주점에 방치한 채 퇴근 사망에 이르겠는데 정이 퇴근할 때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살인의 미필적과 있었던 경우로 부작위한 살인이 문제되고 단지 갑의 죽음을 예견만 한 경우라면 유기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 부작위한 유기치사가 문제되는데 양죄의 성부를 논하기에 먼저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되